반갑습니다. 삼명통의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주풀이를 속성으로 하는 지름길,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이번 시간에는 비경과 급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삼명통의 논고인입 인식관제 명의의 내용에 비경급제에 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비경급제에 관해서는 논고인입 인식관제 명의의 내용은 없으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바로 무엇을 하느냐, 비경급제의 대표적인 특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삼명통해의 비경급제, 즉 양인에 대한 것과 또 일간이 강할 때에 나타나는, 또는 일간이 약할 때에 나타나는 그 특성들을 구결로서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경급제의 대표적인 특성을 하고 나서 삼명통해에 실려 있는 각종 수많은 구결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활용도가 높은 내용만 추려서 아주 명료하게 해석 해독하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견급제의 그 대표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자만, 일정의 자도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방관, 자신감, 감내, 감당, 힘, 속선, 속단, 자조, 경쟁자, 탈피, 벌직, 담백, 조급, 이러한 특성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욕심이 적습니다. 그리고 자립,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격적 특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자 한다. 자립, 독립심이 강하니까 혼자 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겠죠. 그리고 양보한다. 집착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봐요. 비견과 급제는 집착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재성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착이 강하지 않으니까 양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감내,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양보해놓고 그에 대한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내를 하고, 이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쏟아나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바로 자만, 다아, 도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안 해도 나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어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다른 일을 하여도 충분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자만, 또는 이러한 것을 혼자 한다. 자립, 독립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감내, 감당하니까 양보하고. 그리고 자만이 생기는 것은 또 무엇이겠어요? 바로 힘이잖아요, 힘. 자기가 잘났다. 나는 어떠한 것을 하여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힘의 바탕에서 자만이 생기는 거죠. 역량이 없으면은 스스로 자기가 아무 것이나 어떠한 것이나 잘할 수 있다는 그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자만, 자아, 도취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그리고 탈피한다, 벗어난다, 이거거든요. 비경급제가 강한, 일간이 강한 사람은 회사에 근무하더라도 그 억압받는 게 상당히 싫어합니다. 상사나 혹은 타인에게 제어나 제어, 억압을 받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 특성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가정에 충실하게 생활하다가도 운에서 비경급제가 들어오면은 탈피하려고 하는 거죠. 억압된 조직에서 탈피한다. 가정에서 탈피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이혼이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근무하다가도 탈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회사 근무가 싫어서 사직하여 나오는 것. 그것도 역시 탈피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경급제는 탈피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육친으로서는 동료, 형제 등이 비경급제에 속하고, 역시 경쟁자도 비경급제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경급제의 특성에서 급제는 상업적, 비견은 배타적인 특성을
갖게 됩니다. 상업적, 배타적인 것에 관해서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하여 비경급제의 대표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삼명통해에 실려있는 비견과 급제에 관한 그 구결들을 사주풀이에 적용하였을 때 그 답이 비교적 명료하고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간추렸는데, 그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결을 보기 전에 역시 비경과 급제의 카테고리 상에서 가장 상위층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도 또한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비경급제의 카테고리상 가장 상위에 속하는 것은 독립, 도덕입니다. 혼자 하려고 하는 특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탈피한다, 탈피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벗어나서 혼자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주에 말이죠. 비경과 급제가 왕한 사람은 등산을 가도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등산뿐만 아니라 여행을 다녀도 많은 사람들과 가기보다는 혼자서 가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러한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예, 바로 독립, 도덕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떠한 것이 있느냐. 예, 재물과 직장처, 남편을 약탈해 가는 도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친으로서는 형제가 되겠고, 또 동료,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 이러한 것이 비경과 급제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 상의 상위에 있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 예, 삼명통해에 실려 있는 구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성국 기도신랑, 비견이 국을 이루면 신랑을 몇 번 만난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주에 비경급제가 많아서 일간이 크게 왕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불문하고 백년해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것입니다. 운에 따라서 백년해로를 할 수가 있지만 또 거의 다 가정생활에 불화가 나타나게 되고 급기야는 이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양인 칠살 출사치명, 양인과 칠살은 말 달리는 이름으로 출사한다. 이 말은 양인과 칠살이 사주에 잘 융합되어 있으면은 문인보다는 무인계통, 즉 경찰, 검사, 군인 또는 체육, 이러한 계통의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운충합 필요재질. 예, 여자가 아니고 유입니다. 유. 숫자로 일자가 오타했군요. 비견양인이 대화운에서 세운과 대운, 윤영과 대운에서 들어와서 사주에 있는 것을 충하거나 합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예, 반드시 양과 질병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어살이 충당하여 양인을 제어하지 못하면 여자는 산액이 많고 남자는 형상이 있다 했습니다. 사주팔자의 시지에 칠살이 있는데 이 칠살이 충당하게 되면은 양인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운에서 양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극하여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할 경우에는 여자 사주일 경우에는 한액이 많고, 즉 아기를 낳을 때 어떤 재앙을 많이 당하고, 남자는 형상이 있다. 예, 남자는 형벌을 당하는, 국법을 어겨서 형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급이 중한데 재를 보면 사망한다. 사주팔자에 비급이 많은데 즉 겹쳐 있다. 겹쳐 있는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 운에서 재성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구결은 특히 적천수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구결이 되겠습니다. 적천수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궁급쟁제되어서 불록되었다. 사주팔자에 비경급제가 굉장히 왕한데 운에서 재성이 들어왔을 경우에 궁급쟁제 당하여 불록되었다. 불록은 덤벼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즉 사망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사인성 중 사제정제지하 4개의 양인이 겹쳐서 만나면 4개의 양인은 그냥 나오묘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간을 기준으로 한 양인, 또 일간을 기준으로 한 양인, 일간을 기준으로 한 양인은 일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양인과 일인이 있는데 사주에 있는데 운에서 다시 양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리고 다시 유년에서 즉 해운에서 정제가 들어왔을 때 사망한다. 연간이 병화가 되고 그리고 일간도 병화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올해 오가 있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해운에서 화가 들어오고 세운에서 유금이 들어왔을 때 이러할 경우에 이러할 경우에 2개의 양인이 정제를 보게 된 것이죠. 이러할 때가 바로 정제가 들어올 때 사망한다.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양인이 다시 해합을 겸하면 천리를 사류한다. 천리를 떠돌아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주에 비경급이 굉장히 왕한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스님이 된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물론 뒤에 나올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스님들은 시주를 받기 위해서 온 천지 다녀야 하죠. 고대에는 그렇게 하여서 시주를 많이 받았죠. 그러하니 역시 양인이 해합 많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천리를 사류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사주에 급제 비견 양인이 많은 자는 부모가 형되고 처첩이 손상되고 재물도 모으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양인이라 하는 말은 연간을 기준으로 한 양인이 되겠고 급제와 비견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비견과 급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무엇이냐? 양인이 유년과 유년은 세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하거나 합하면 돌연재앙이 발생한다. 사주팔자의 일주가 병자가 되는데 유년 즉 세운에서 오화가 들어와서 나와 충을 하게 되면 돌연재앙이 발생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인이 중중한데 또 살을 보면 가그에 급제하여 크게 귀하게 된다. 양인과 살은 같이 강건한 것으로 무인이 된다. 무인으로 출세가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이 말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양인이 중중한데 이 말은 양인이 겹쳐 있어도 살이 아주 왕하면은 어떻게 해요? 악의에 급제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형성되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이 있느냐. 다음은 진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으면 조상을 떠나 출가하거나 도사의 반열에 든다. 비경급제가 사주에 많아서 크게 일간이 왕한데 그런데 재성, 관성, 식상성이 없으면 그러할 경우에
조상을 떠나 출가하거나 혹은 도서 반열에 둔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앙하여 의지할 곳이 없으면 재물과 배우자가 상하게 된다. 예, 사주팔자에 비경급이 크게 왕하면은 거지팔자입니다. 즉 재물도 없고 또 배우자도 손상되는데, 즉 이혼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결혼도 빨리 하지 못합니다. 특히 20대에 다시 비경급제가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한 게 아니라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무엇이 있느냐. 예, 신과 인이 왕하면 재물이 깨어져 결혼도 하지 못한다. 신이 왕하다 하는 것은 사주 발자에 비경과 급제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경급제는 재성을 깨고 또 인성은 식상성을 깨고, 그렇게 되니까 식상생재를 할 수 있는 그 힘들을 완전하게 박살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재물이 깨어지고 결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남자나 여자나 다 그렇습니다. 재물이 깨어지고 결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할 경우에 사주팔자에 비경급이 왕하고 다시 인성도 왕한 그런 사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어떤 것이냐. 예, 일간이 약한데 살을 자했으면 운이 신왕한 곳이면 발제발복한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가장 좋게 되는 운은 각 오행이 두루 튼튼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일간이 허약한데 특히 살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운에서 다시 비경급제가 들어왔을 때는 틀림없이 발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간이 조금 약해야 됩니다. 운에서 비경급제가 들어와서 평균적인 그 강약 왕세에서 일간이 조금 약한 편에 속해야지만 발복하게 되는 것이지, 일간이 평균적인 그 영향에서 각 오행의 영향에서 평균보다 높으면은 발복발제하지 않습니다. 일간이 약한데 운에서 비경급제가 들어왔을 때는 아주 신중하게 강약 왕세를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이냐. 예. 사람이 고급한 것은 신왕한데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고급, 즉 고독하단 말이죠. 고립되어 있다, 고독하게 되어 있다, 혼자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극은 비경급제가 많아서 왕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 고독한 신세다, 그 말입니다. 비경급제의 카테고리 상에서 가장 상위층에 속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독하다, 혼자 한다, 독립한다, 이런 것. 이런 것이 비경급제의 특성 카테고리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하면 편제를 취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횡재한다. 횡재하는 어떤 사주의 특성에 관해서는 일자가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 검색어를 로또로 넣으면은 그 영상이 뜰 것입니다. 거기에서 횡재를 하는 사주는 어떠한 사주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 비경급제가 왕하고 편제가 있다고 해서 발복을 하거나 어떤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꼭 비경급제가 있고 식상이 있고 나서 다시 편제가 있을 때 비경급제가 식상으로 흐르고 식상이 다시 재성으로 흐를 때, 그러할 때 크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옛날 구결에 이러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진강재강 하면은 큰 부자가 된다 하는데 실제 사주를 그 감명해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진강하고 재강한데, 그러한데도 못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구성에서 다시 식상성이 들어올 때
크게 발전하는 경우는 아주 허다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수, 즉 비경급이 식상성으로 흐르고 식상성이 다시 재성으로 흐르는 이 삼수의 관계를 잘 파악해서 추리하여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비경급제가 왕한데 살과 인수를 만나면 대설을 하는 권력으로 단정한다. 일간이 왕하고 살이 있고 다시 인수가 있으면은 역시 이 수도 삼수가 되는 거죠. 개개의 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주팔자도 기세와 삼수 이러한 것을 잘 살펴서 판단하여야지 정확한 사주팔자를 추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인데 무엇이냐? 예, 신약한데 식상이 많으면 요절한다. 신약한데 다시 식상에 들어오면은 신이 즉 일간이 흘기가 많이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요절한다. 이러한 이야기인데 실제 그 사주를 감명하면은 이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주팔자와 대운과 유연의 그 어떤 형상 상태에서 어느 한 오행십성으로 심하게 치우쳤을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 사람이 많이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는 물론 식상성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꼭 식상성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사주팔자와 대운과 요연해서 어느 한 오행십성으로 크게 치우쳤을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 사망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충분하게 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식상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였지만 우리는 이 식상만 고정시켜서 그렇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비경과 급제의 그 특성, 품성, 후결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